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평면 도형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변에 대한 길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각형은 원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변의 개수가 3개, 4개, 5개인 다각형을 각각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라고 하고, 변의 개수가 n개인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이라는 것은 변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변이 무엇인지, 다각형을 이루는 각 선분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선분이라고 하죠. 그쵸?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얘기한다. 다각형을 이루는 각 선분을 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꼭지점, 다각형의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네요. 꼭지점, 이러한 변이 있으면 여기 또 변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러한 것을 꼭지점, 여기를 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각,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을 우리가 내각.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오각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오각형 안에 있는 각, 얘를 내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에 이웃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각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 외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다각형에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2개지만, 그쵸? 한 내각에 대해서 외곽은 몇 개다? 이렇게 2개지만 서로 막꼭지각으로 그 크기가 같으므로 둘 중 하나만 어떻게 하자?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여기 외곽을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 외곽을 생각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네들은 무슨 각이다? 막꼭지각,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합치면 항상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되는 거구나. 그쵸? 우리가 얘가 평각이 되기 때문에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각형에 대한 용어 정리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고 그 이름을 말하시오. 얘는 안 됩니다. 평면 도형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했죠. 얘는 바로 입체 도형이니까 되지가 않아요. 여기 써놨어요. 다각형은 평면 도형이므로 입체 도형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이러한 부채꼴 모양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다각형이 안 되고요. 얘는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까지는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쵸? 그래서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1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이러한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총 3개에 대한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고, 2번은 틀렸죠? 2번은 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이러한 직육면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입체 도형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4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은 맞죠? 이렇게 선분들이 이러한 별 모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도 보죠. 사각형 이거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각 A의 내각. 내각이라는 것은 도형의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외곽이 70도니까 우리가 이 전체 합치면 180도라고 했고, 따라서 몇 도가 돼야 된다? 110도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 D의 외곽의 크기.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각이 94도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쪽이 외곽에 대한 크기가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이쪽을 우리가 봐도 되겠다. 2개는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180도에서 94도를 뺀 게 정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86도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다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각형 중에 이 정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어떤 말인지 보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뭐라고 한다? 정다각형이라고 하고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처럼 이러한 도형들을 뭐라고 한다? 정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정다각형이구나. 그쵸? 그 중에 예제들을 우리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죠. 마름모와 직사각형은 정다각형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직사각형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내각의 크기는 같지만, 그쵸?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정다각형이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다각형은 모든 변과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내각의 크기만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마름모는 이 변들은 다 같죠? 그쵸?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내각들이 다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도 같다. 그럼 정다각형이네. 그 중에 어떻게 된다?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져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몇각형이 돼야 되죠? 선분이 우리가 5개이기 때문에 정오각형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오각형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에 대한 용어부터 보도록 하죠.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이 어떠한 오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대각선을 그었어요. 맞습니까? 대각선을 어떻게 그었죠? 여기 하나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선분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지금 몇 개 나왔다? 우리가 2개가 나왔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처럼 여기를 5라고 한번 볼까요?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다? 지금처럼 2개다. 그쵸? 여기다 5를 넣어주면 2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있나요? 없죠? 0개죠? 그러다가 이러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죠? 1개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오각형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그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그을 수 있고 여기다가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그 다음에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몇 개다? 하나, 둘, 3개다. 그쵸?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주면 3 빼기 3이니까 0개고요. 4를 넣어주면 4 빼기 3이니까 1개. 그쵸? 여기처럼 1개. 5를 넣어주면 2개. 6을 넣어주면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총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N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개수는 총 몇 개니?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삼각형부터 보죠.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죠. 그쵸? 그래서 총 0개입니다. 여기다 3을 넣어도 0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3 빼기 3은 0이니까. 그런데 4를 볼까요? 우리가 사각형일 때. 그러면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도 얘 하나. 그쵸? 그래서 총 몇 개다? 2개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나온 탄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요 점에서도 그을 수 있는 거 하나, 요 점에서도 본 거예요. 요 점에서도 하나, 요 점에서도 하나.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 점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죠? 서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점이 원래는 총 몇 개죠? 지금 4개였죠? 사각형일 때 우리가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였죠? 1개고 여기 n이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n-3으로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이 오각형에 대해서 볼까요? 그럼 오각형에서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두 개죠. 그래서 n-3인데 얘가 오각형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체에 대한 점에 대한 걸 쓰고요. 서로 반복이 된다 했죠. 여기서 하나, 요 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요 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복이 되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나눠줬다. 그래서 공식이 뭐다? 2분의 n, n-3이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n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n-3개지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 본다고 하면 n-3개지만 한 대각선은 두 꼭지점에서 연결되어 같은 대각선이 두 번씩 세워지므로 n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이렇게 된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쵸? 2로 나눠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까? 삼각형부터 한번 볼까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우리가 대각선을 그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 우리가 제외를 하고요. 여기 보면 단 n이 4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일 때 n에다 4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생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총 3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 몇 개 생겼다? 4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n-2개가 우리가 돼야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규칙이니까 규칙을 잘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에는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이 없으므로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그쵸?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대각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n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개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각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몇 개 생깁니까? 3개가 생기죠? 그쵸? 그럼 사각형일 때는 4개 생기겠고 각 꼭지점이 4개가 있으니까 오각형일 때는 5개 생기겠죠? 그쵸? 그런 내용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는 얘를 무턱대고 외우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된 순간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얘 볼까요? n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그쵸? n-2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예제 보죠. 칠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그쵸? n-3개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다가 7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 n-3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n에다 7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에 대한 개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여기 7에서 2를 빼서 5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하죠. 14각형이라고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14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4에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3을 빼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때 생기는 삼각형에 대한 개수는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네요. 대각선의 개수가 아닌 삼각형의 개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4에서 2를 빼서 얼마가 나온다? 12가 된다. 그럼 11과 12를 더해주니까 얼마다? 23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8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우리가 개수를 구하여라. 그쵸?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8개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n-3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몇 각형이죠? 11각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 11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n-3. 그래서 8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44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대각선의 개수가 44개인 다각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가 44개니까 다시요. 2분의 n-3이 얼마가 되는 거? 44가 되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n-3이 44랑 2를 곱하면 88이죠. 근데 우리가 이 n이 자연수니까 88은 11과 8의 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이 몇 각형이다? 11각형. 그쵸? 위에 있는 문제랑 동일하네요. 맞습니까? 11각형이고 이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11각형은 꼭지점의 개수도 몇 개죠? 11개죠. 삼각형 꼭지점 3개잖아요. 사각형은 4개고요.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도 11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했고요. 그쵸? 그래서 다각형, 변, 꼭지점, 내각, 외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자. 맞습니까? 그리고 정다각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이러한 그 중에 예제를 우리가 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쵸? 이러한 다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고 총 개수는 얘의 공식을 써준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그쵸?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문제까지 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